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이 네. 뭐 상식적으로 보면 뭘 가지고도 지금 지지율을 만회할 방법이 없을 네.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보면 뭐 중앙일보가 조사를 네. 했는데 37.9가 나왔는데 네, 그렇죠. 발표를 안 했다. 그렇죠. 또 내일신문이 조사를 했는데 32.4가 나왔는데 그렇죠. 발표를 안 했다. 네. 또 이번 주에 보면 뭐 리얼미터, 뭐 RN서치 네. 이런 조사들이 다 자기 그 특정한 리얼미터는 한 서너 개의 언론사하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조사에 거의 최저를 다 기록했는데 네. 유독 지금 녹화하는 이 금요일 날 오전에 나온 네. 갤럽 조사만은 네. 지금 문재인이 지난주에 비해 1% 올라서 43이다 그랬어요. 이 갤럽이 한때는 4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 뒤로부터 매주 1%씩 올려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런 의심도 좀 들어요. 아, 여론조사 회사끼리 한 군데가 다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품앗이로 정권을 위해 총대를 한 번씩 매주고 욕도 골고루 나눠서 먹구나. 그럴 뭐 개연성이 상당히 있죠. 네. 네. 지금 특히 이번 주에 문이 올라갈 이유는 뭘로 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올라오면 억지 이유로 되더라고요. 억지 이유로 되죠. 네. 뭐 문재인 아마 올린 이유를 뭐 삼성 공장 방문 그걸 또 친기업 행보라고 하겠죠. 그거하고 뭐가 있을까요? 한 3일 전에 네. 문재인이 네. 경제 위기를 인정을 하면서 외부적인 네. 뭐 국제적인 요인 때문에 네. 경제가 그렇죠. 그렇죠.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처음으로 또 인정하는 투를 말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가 잘못해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다 예.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네.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 그 말 들으니까 축구할 때 왜 잘 못하는 사람이 똥볼 찬다고 그러죠. 예. 밖으로 막 차내는 거죠. 예. 여태까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뭐 효과가 90%다. 뭐 경제가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다 하다가 경제가 어려운데 그거는 외국 탓이다. 다 좋은 건 자기 탓이고 잘못한 건 남 탓이죠. 예. 그리고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도요. 여기 특검 한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특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문조사하고 어떻게 작업했고 어떻게 마사지를 했는지 이거 다 밝혀내야 돼요. 여론조사 회사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데 있지만 네. 불행하다고 그럴까요? 예. 예,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예. 예, 너무 설문도 꼭 설문조사를 좋은 뉴스, 문재인한테 도움되는 뉴스 있을 때 바로 조사한다든지, 예. 또 유리하게 또 이렇게 문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여론조사회사들이 이용하고 정치권에서 그걸 이용하고 이거는 독재자들이 쓰는 심판 매수하고 똑같아요. 예. 심판 매수가 법원을 매수해서 구속영장 제대로 발부 못하게 막잖아요. 네. 예? 지난 정권은 발부 안 한다고 난리치고 이번 정권은 발부한다고 난리치고 예. 법원, 여론조사기관, 언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심판을 정권에서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죠.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대북 관계, 예. 비핵화 부분에서도 별 방법이 없고, 네. 자, 그렇다고 지금 대미, 대일 관계도 다 얽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다시 또 방향을 낮추어서 네. 돌려서 네. 이 사람들이 보면 딱 위급하면 이용 좀 했다가 나머지는 버리잖아요. 어제 뭐 이재용을 8번인가 만났다는 거 같은데 9번 만났죠. 올해 들어 9번인가요? 예. 예. 그런데 보면 집권하고 또 2017년, 2018년 중반기까지는 네. 깜빵에 넣어놓고 한참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또 좀 풀어줘서 그래갖고 네. 뭐 또 잘 됐나 했잖아요. 올해 1월 네. 달에는 뭐 팀블러트인가 들고 예. 다니자 텀블러인가 예. 예. 청와대 불러다가요. 그러고는 막 매주 만나더만요. 예.
그러다가 또 좀 있다가 삼성 바이오로직 조사하면서 또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뭐 지금 몇 명 구속되고 초토화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지지율이 폭락하고 다른 데서 뭔가가 지지율을 만회할 부분이 없으니 또 마치 경제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네. 기업 친화적인 척하면서 또 찾아가가 회사로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한참 이재용을 띄웠잖아요. 예. 그럼 내가 너무 괴롭히지도 말고 법대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삼성이 없으면 뭐 한국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말도 했더만요. 네. 그 너무 띄우지도 말고 아니 한국에 기업이 삼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너무 멀리하고 일부러 조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일부러 또 기업을 갖다가 지켜 세우지도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은? 기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죠. 예. 예. 자꾸 한때는 기업인을 적장 수개처럼 생각했잖아요. 예. 그 매도하고 정경련 아예 사람 취급 저거 잘 나갈 때는 예. 예. 그 오늘 청와대 행사에 정경련 회장 왔다고 해서 난리 친 적 있잖아요. 예? 누가 초청했냐고 자기네끼리. 예. 근데 좀 불리하면은 또 기업을 끌어 친기업, 기업 프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는요 정치가 뭐든지 가까이 가면 그거 망칩니다. 그럼요. 지금 검찰 개혁이 뭐 문재인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검찰 개혁이 제일 중요한 본질 첫째가 뭐예요? 정치가 검찰을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럼요. 네, 누구든지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이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선 검사 임명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예. 그리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예? 대통령 입김이 안 닿도록. 예. 공수처장 대통령 임명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 예. 검찰 개혁도 정치가 놔둬야 되고 또 법원 개혁도 정치가 놔둬야 되고 교육 개혁도 대통령이 나서지 말고 기업 개혁 재벌 잘 되고 경제 살리기도요. 예. 대통령이 진짜 할 거는 규제 개혁이라든지 안 되는 것 예. 땅에 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빌려주관.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한때는 또 빌려준다고 그 물하고 또 한 바가지를 퍼서 밭이 떠내려갈 정도로 물을 많이 주고 한때는 또 밭이 말라 죽을 정도로 또 태양만 내리쬐고 이러면 안 되죠. 예. 아 정말 네. 치졸하게 놀고 자빠졌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조국 사태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경제도 엉망이고 안보도 엉망이고 경제 다 망쳤잖아요. 다 망쳤죠. 네, 다 망쳤어요 지금. 예? 멀쩡한 저 원전부터 저 소득주도 주 52시간 여러 가지 경제 다 망쳐놨죠. 안보 지금 뭐가 됩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SLBM까지 쏘고 있는데 대책회의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청와대예요. 예. 그러니까 안보 경제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조국 갖고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관심을 그렇게 돌리려고 자꾸 조국을 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조국 때문에 조국 예. 이걸 이용하려다가 조국이 이제 서해 앞바다 인당수가 되는 거죠. 심청이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용왕님이 구해줘서 나왔지만 지금 문재인은 조국하고 인당수에 빠졌는데 저는 용왕이 안 구해줄 것 같은데요. 예. 안 구해주죠. 안 구해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1번하고도 이제 이낙연을 보내서 아베하고 네. 이제 회담시키면서 네. 살 털라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그간에 조국을 앞에 세우면서 7월 1일부터 난리를 쳐서 반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반일이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관제 반일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조국은 조국대로 떠드는 거고 그렇죠. 또 뭐 피켓 들고 앞에 가갖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자는 사람은 사람대로 있어야지. 조국이 앞장서서 죽창 들고 어쩌고부터 해서 이영훈 교수가 어떻고 매국노 보고 설치됐는데 그것도 집 청문회에 구린데가 이래 많으니까 청문회 통과 쉽게 되려고 네. 반일에 앞장서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린 거고 네, 네. 그러고는 이제 지 문제가 터져서 시끄러우니까 아니 이 세상에 반일이 없어져 버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이나 어떤 사상, 이념, 가치는 전부 맨 놈이 던져주면 네. 그 뒤부터 좀비처럼 떼거지로 가는 거냐.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고은 군수가 옳은 말을 했어요. 네. 몇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다 촛불 들고 나선다고. 그 레밍족인가 왜 그거 있잖아요. 예, 저기 네. 저 조한미군 살해자 위컴이 이야기했죠. 한국 사람들은 레밍 앞에 같다. 한 사람 쓰면 지금도 뭐 일본에 대해서
좀 잘 지내자 이렇게 하면 토착 외구로 몰잖아요. 예? 또 조국에 대해서 좀 비판하면은 반 검찰 개혁. 예? 미국하고 잘 지내자면 사회주의자, 사대주의자. 또 북한을 비난하면 반민족 세력. 예? 자, 이제 좀 있으면 문이 이제 일본하고 슬 틀 거예요. 예. 그러고는 이제 일본하고 한 거는 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한국에 와서 네. 일본이 뭐 이제 반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잘해보기로 했다 요래할 거예요. 왜? 네.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서 마치 요즘은 또 뭐라고 하는 거면 일본의 문제를 다 극복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몇 달 했지만은 우리가 다 그 사이에 자체 개발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언론이 한국이 30년에도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고 일본에서 핵심 소재 부품을 안 주면 그러면 한국은 지금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몇 조 원을 투자해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만들자고 했던 거는 다 뻥입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 보는 거죠. 지금 일본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출 규제는 안 하고 있다고 있죠. 시간은 봐야죠. 그냥 살살 걸면서 쇼만 하는 거죠. 서로 좋은 게 나쁠 게 없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지소미아도 연장권이 아직은 좀 있으니 일본이 본격적으로 보복은 아직은 시작 안 했다. 이걸 봐야지. 일본을 벌써 극복했다. 정말 저는요. 이런 얘기하면 못하지만 일본에서 우리 위안부 상 소녀상 전시 다시 했잖아요. 전 그거 보고 다시 봤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거 아주 대단한 부분. 일본은 자기네 비난하는 걸 전시해요. 저 이런 말하면 또 토착 외국 소리 듣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본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파트너로 좀 대해줘야 되는데 그쪽 하면 무조건 그 토착 외구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취임사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거다. 취임사에. 근데 저 그거 바꿔야 된다고 봐요. 국민 분열로 나라를 두동강내겠다. 이렇게 바꿔야죠. 또 취임사에서 얘기했죠.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섬기겠다. 근데 그것도 바꿔야죠. 바꿔야죠.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겠다. 따라가면서. 그걸로 바꿔야 돼요. 취임사를 저는 벽에다 걸어놓고 읽어보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저는 잠을 못 이룰 거라고 봐요. 너무 현장 지금 돌아가는 거랑 반대입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이 보니까 이제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더 회복될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지지율을 지금 여론조사 회사들이나 언론사들 겁줘갖고 딱 막아서 버티고 있지만은 지금 출구가 없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문이 노리는 바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 털고 미국 털고 그다음에 기업 친화적인 척 쇼 몇 번 하고 근본적으로는 안 바꾸면서 그래가지고 또 국민들을 또 왜곡시켜서 어떻게 버텨보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지금 저런 것 같아요. 자, 저러는 것보다 그냥 조국 문제에 대해서 담아 발표하면서 대국민 사과하고 조국 자르고 그동안에 분열의 정치를 해서 국민 앞에 정말로 죄송하다 반성하고 열심히 경제에 몰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톡 까놓고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조국한테 속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에이, 문재인 거짓말하지 마 하지만은 그래도 또 믿어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을 그러니까 이기지 않으려고 해야 될 건데 지금 조국 문제를 가지고 국민 이기겠다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문재인 자존심 세워주려고 국민이 소모품으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정치 중에서 옛날 사마천 사기에도 화식열전이 나오잖아요. 1단계, 2단계, 맨 마지막 단계 최고 수준 낮은 정치가 뭐냐면 국민과 싸우는 정치거든요. 국민과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과 뜻을 함께하고 법으로 겁을 주고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맨 마지막 단계가 국민과 싸우는 정부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국민하고 저렇게 싸우고 있어요. 저런 거는 저는 진짜 우리나라 미래가 송두리째 뒤바뀔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이 일면 그간의 강경 입장들을 또 싹 늦추면서 다시 일본에 살짝 꼬리치고 미국에 꼬리치고 기업에 꼬리치면서 요 위기를 조금 이렇게 넘겨보자.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제 총선 끝나면 또 본색을 드러내고 또 조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을 거라 보는데요.
제가 볼 땐 사람 되기가 좀 틀렸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네. 뭐 그런데 네. 지금 언론사에 계셨으니까 이것 좀 네.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은데 지금 유시민이가 KBS에 뭐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KBS에서 유시민을 상대로 네. 너 우리한테 허위사실 이야기했다. 네. 우리 보도했다. 네. 그리고 검찰하고 한 적 없다. 네. 다 까보자 하고 네. 유시민을 갖다가 고소해도 시원찮았는데 네. KBS가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네. 그러고 사장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게 네. 사장이 공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유시민이한테 먼저 넘어가가 네. 유시민이가 뭐 알릴레오였는가 해서 KBS의 입장을 읽고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사회부장이 유시민만 믿냐 하고 지금 보직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이 지금 그래서 지금 KBS 노조가 원래 뭐 좌우 중도 네. 해가지고 세 개인데 다 지금 반발하고 분노하죠. 개강돼 네. 있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유시민 저 사람이 엉터리를 집은 거예요. 저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사실을 왜곡한 거죠. 그 김경록하고 김경록하고 KBS 사회부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거, 그 인터뷰를 한 거를 반드시 방송에 다 내라는 그게 없어요. 예. 그건 게이트키핑을 하잖아요, 안에서. 그럼요. 그리고 김경록이가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 그걸 1시간, 2시간씩 인터뷰를 내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공중파에서. 아니, 원래 시청료 6천억 받는 회사에서. 옛날에 보니까 네. 휴일날 저보고 무슨 MBC에서 와서 인터뷰 좀 하자 해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27초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몇 그 시간을 찍어놓고. 인터뷰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을 추려가지고 그 뉴스로 리포트를 할 수도 있고 통째로 인터뷰를 내보낼 수도 있는데 통째로 인터뷰 내보내는 경우는 한 대통령이나 뭐 저 삼성 회장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해놓고 안 내보냈다고 주장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또 하나 주장은 유시민이가 주장하는 게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알려줬다. 물론 저는 통째로 갖다 줬으면은 그건 언론 윤리에는 좀 어긋나죠. 예. 인터뷰한 거 통째로 그럼요. 검찰에. 근데 그 부분 중에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언론의 책무입니다. 아, 그렇죠. 그게 크로스 체킹이라는 예, 거니까. 그거를 틀린 주장을 했는데 그대로 나가서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언론사 책임이에요. 예. 저도 옛날에 언론사 증권부장 할 때 어느 CEO가 인터뷰를 하셔서 우리 기자 보내서 했어요. 예. 근데 곧 망할 회사인데 회사가 좋고 투자 계획을 앞으로 10년 계획을 발표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나중에 주가 조작의 공범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었거든요. 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왜? 그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아닌지를 제가 데스크로서 검증하고 인터뷰를 했어야 돼요. 예? 그때 무슨 인천에 있는 무슨 회사인데. 그러니까 언론사는 인터뷰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100% 그대로 쓰면 다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KBS가 언론사에 그 검찰에 지금 정보는 검찰이 다 갖고 있으니까 검찰에 물어본 거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KBS 사장이 저러면 안 됩니다. 영화 왜 더 포스트 같은 거 보세요. 예. 워터게이트 사건도 보세요. 더 포스트는 월남전 때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정부에서 숨기는 거를 딥스로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터트린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베트남 위험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로 거짓말한 거를 예. 그때 더 포스트가 곧 망할 지경이었거든요. 메릴 스트립이 그래갖고 더 포스트 사장을 나왔는데 예, 그래서 자본을 이렇게 그래도 개입을 안 했어요. 출자 받으려고 했지만 경영하고 보도하고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자기 기자가 한 일에 대해서 조사 들어간다? 조사하는 건 좋아요. 한데 외부 인력을 동원해서 예? 그것도 유시민이는 또 KBS에 알아봤는데 뭐 양승동이가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KBS 경영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KBS 사장은 거기서 놀아나요. 자, 옛날에 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네. 보도하고 관련해서 당시 이정현 그랬죠. 이거 뭐습니까? 저 이 홍보수석입니까? 네, 홍보수석 하는 일이 잘 봐주셔 이거 전화 걸어갖고 네. 그거 세월호 보도 네. 좀 저기 조금 잘해달라 했다가 네. 그걸로 지금 형이 나왔죠. 형 받았죠, 실형 받았죠. 예, 그럴 정도로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은 공공연하게 저렇게 압력 넣고 저거는 말이 안 되죠. 저는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저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봅니다.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인터뷰한 사실을 알아서 뭐 했다고 해서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에 넘겨줬다. 아니 검찰이 김경록이나 그 주변을 체크하고 있다가 인터뷰를 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지. 보통 보면 저렇게 중요한 사람 같으면 이 검찰이 보면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이 감시를.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상한 짓을 못하도록 체크도 하는데 그걸 검찰이 알았다 해가지고 마치 이 KBS가 알려준 것처럼 유시민이가 이야기하고 인터뷰 자료를 통째로 넘겨줬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회사가 그걸 수용하느냐. 회사는 기자 개인을 보호하지도 않고 이제는 아예 사회부는 빠져라고 하고 탐사 뭐 팀이 나서라고 했다. 회사에서 사장이 지정한 기자가 조국 사태를 이제 취재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KBS 보도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광화문 거는 거의 보도도 안 하고 안 했죠. 서초동만 크게 보도하고 저는 방송을 볼 수가 없더라고. 너무 심해서 헛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일요일 날 하는 저널리즘 뭐 제인가 뭔가 하는 거 웃기고 자빠졌어요. 그 앞에서 거기서 빈정하던 친구가 이제는 또 저기 김재동이 가고 난 뒤에 매일 밤에 라이브인가 하는 프로 또 진행을 합니다. 뭐 팟캐스트인가 하던 애가요. 그거 보면 야 전두환 때 제가 기자했거든요. 좀 83년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때 했는데 전두환 때 저렇게는 안 했습니다. 전두환 때도 화통하게 했지. 그냥 뭐 어디 끌고 가서 겁주고 뭐 이렇게는 했죠. 그렇지만 저렇게까지 공중파를 갖고 저렇게 장난 안 쳤죠. 근데 이번에 KBS 사장 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는 정말 끝까지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거의 막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막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 정권이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미국, 일본 뭐 기업들에다가 마치 자기들 고집을 내르고 뭐 이러면서 합리적으로 가는 양 국민들의 중도표를 좀 얻으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아까 KBS에 하듯이 또 지금 윤석열 별장 접대를 가지고 또 지금 한계를 통해 가지고 마치 윤중처이가 불었는데 덮었다는 식으로 이제 이걸 들고 나와요. 정말 정경심이 기소를 앞두고요. 야비하죠. 야비하죠. 그것도 그 친여 매체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친여도 아니라 무슨 정권의 거의 뭐 그 신문 요새 기간지 같은 신문 요새 아닙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논조가 논조가 볼 수가 없는 그런 신문에서 저렇게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하는데 거기다가 저렇게까지 증거도 없는 것 같고 비난하고 하는 건 참 야비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아니 이걸 갖다가 대검의 대검찰청 이 과거 진상조사단이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는데 중앙지검장 윤석열에 대해서 기초사실조사도 안 하고 종결했다면 이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한테는 시컨 활용하고 전직 대통령 둘 구속시키고 특검에서도 활용하고 대법원장 구속시키고 자기네들이 사냥개로 쓸 때는 정말 칭찬해주고 하다가 자기네 조국 하나 수사한다고 저렇게까지 태도를 돌변해서 저 별장 성접대 그 자리에 갔다. 참 어떻게 보면 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 이렇게 옛날 사색 당파들 싸울 때도 저런 것 갖고는 저렇게 안 했습니다. 윤중천이라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이야기해줄 위치에 있는 그렇죠.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김학의 문제를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건 또 장사꾼이잖아요. 좀 수준 낮은 장사꾼. 브로커고 무슨 수준 낮은 건설업자 업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속돼 가지고 한마디로 권력에 앞에 서 있을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시키는 대로.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 대검이 완전 허위 사실이고 지금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조국의 민정수석실이 다 검증했고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까지 해놓고 중요 수사 진행 상황에서 이런 음해 기사를 갖다가 내는 부분이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정치하는 게 너무 저질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도층들이 자꾸 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탈을 하고 있다고 지금 중도층이 정권에.
이 진보 좌익에 있던 진보들이 자꾸 중도로 일로 넘어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자꾸 하니까 그래요. 지금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집권자들이 하니까 그래요. 검찰총장 수사한다고 옛날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저렇더라. 저런 게 중도층들을 화나게 하는 거죠. 이번에 광화문 집회에서도요. 중도층들이 많이 화가 나서 나왔고 그 동원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중도층. 그리고 저는 중요한 신호 하나가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충청도가 원래 시동이 좀 늦게 걸리거든요. 잘 안 움직이죠. 예, 제 동창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주에도 10월 9일 날도 오고. 그러니까 충청도가 원래 독립투사도 많고 개그맨도 많고 하지만은 또 교통사고도 많아요. 성질이 급할 때는 서울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8.5배랍니다. 성질이 급한 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뒤늦게 지금 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권을 흔드는 그 나중에 이게 추동력이 될 수 있어요. 예. 자꾸 이런 게 쌓이잖아요. 이제 탄핵하자 이런 얘기 또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도층이 월등하게 네. 조국이 지금 물러가야 된다. 잘못됐다. 하는 지지율이 높다는 겁니다. 중도층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돼 간다 하면 문재인은 여론조사 몇 개 조작하고 압력 넣고 그래서 이걸 끌고 가서 지금 이 위기를 형식적으로 삼성 한번 가고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딸랑 한번 그리고 그 쇼 많이 해서 뭐 하죠? 그걸 갖고 지금 이 위기가 극복된다. 그러면서 지금 조국은 어쨌든 뻗대기에서 무슨 조국이 검찰 개혁하고 윤석열 옷 벗기고 그리고는 조국은 뭐 총선 앞두고 물러나서 총선 나온다.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그리고 검찰은 저거가 다 해체한다. 지금 이게 웃기는 전제 아닙니까? 이 스토리가요? 그렇죠. 말이 안 되고 그 쇼로 막 보여주기만 하는데 저는 이 조국을 끌어안고 있는 한 조국이 저는 트로이 목마라고 봐요. 조국이 트로이 목마가 되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가 그거잖아요.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10년 공격해도 안 되니까 목말 하나 놔두고 철수했잖아요. 나중에 트로이가 전쟁 끝났다고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잔치하다가 밤에 그리스 병사가 나와서 트로이를 함락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이 전 트로이 목마라고 봐요. 조국이라는 목마를 지금 청와대 안에 갖다 놨어요. 여기서 나는 군사들이 나와서 청와대 초토화 될 것 같은데요. 조국을 놔뒀다가는. 그래서 조국이 뭐라고 저거 하나 끌고 간다고 이 난리인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정권이 하나만 하고 둘은 모르는 게 저런 식으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뭐 삼성의 이재용이 어깨 두들겨주고 엊그제까지 또 뒤집어 넣으려고 족치다가 오늘 또 갑자기 어깨를 때려줘요. 그만 쇼 좀 그만하고. 이재용이가 내가 볼 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재용, 어제까지는 죽이겠다고 패다가 오늘 갑자기 와가 막 어깨 두들기고 닦아주고 하면 지금 재판 중이라 법정 구속될 수도 있어요. 말 3마리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근데 또 와서 어깨 두드려주고 한쪽에서는 압수수색하고 진짜 기업을 도와주려잖아요. 그러면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뚝 걷어붙이고 야 내가 뭐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보면 돼요. 아, 진짜 기업 도와주는 게 또 둘이 만났다가 어디 저 필요한데 뭐 좀 해주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 또 갈 수 있어요. 이제는 대기업 총수들이 둘이 만나자 하면 안 가야 돼. 안 가겠죠. 안 가겠죠. 나중에 방법이 없어요. 그때 뭐 부탁했다고 덮어 씌우면 그렇죠. 휴대폰 가져가겠죠. 녹음해야 되니까. 그것도 다 뺐을 거예요. 휴대폰. 자, 오늘 문이 지금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면서 정작 조국을 정리하고 국민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테크닉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자,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